악덕관리업체의 특징 9번째입니다. 악덕관리업체가 있는 건물에서는 직원들도 관리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인건비를 빼먹는 방법을 통해 잦은 인력 교체, 인력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악덕관리업체의 10번째 특징입니다. 악덕관리업체는 이 수선적립금을 일반 관리비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관리용역 인건비에 소진하는 방식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덕관리업체의 특징 11번째입니다.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고, 그러나 악덕관리업체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걸어 잠그고 심지어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관리사무실을 점거하고, 악덕관리업체의 특징 9번째입니다. 인력 교체가 잦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관리단이나 구분 소유자들이 아니라 관리업체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합니다. 관리업체는 관리단 사무를 외부 위탁받은 회사일 뿐이고, 엄밀히 말하면 해당 집합 건물과의 관계에서 내부자가 아닌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자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해당 집합 건물의 주인인 구분 소유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시킨 일을 수행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악덕관리업체가 있는 건물에서는 이 관계가 전복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관리업체와 관리사무실이 구분 소유자들 위에 군림하고 건물을 쥐락펴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실은 상시적으로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관리사무실 직원들도 일하기가 몹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악덕관리업체가 있는 건물에서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인력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직원들도 관리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결국 관리업체에 충성스러운 직원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인건비를 빼먹는 방법을 통해 관리업체가 초과 이윤을 만드는 경우에서는 그 과정에서 잦은 인력 교체, 인력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11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근로계약이 남발됩니다. 그리고 퇴사한 인력을 즉각적으로 채우지 않아서 새로운 인력이 채용되는 시점까지 해당 인건비를 관리업체의 초과이윤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덕관리업체의 10번째 특징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적립금을 임의로 전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적립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돈입니다. 그 성격상 단기적인 운영 비용이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악덕관리업체는 이 수선적립금을 일반 관리비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관리용역 인건비에 소진하는 방식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누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선적립금 같은 돈을 전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용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건물의 주요 시설 교체 시기가 됐을 때 적립금이 부족해서 구분 소유자들에게 대규모 추가 분담금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비로소 그동안의 전용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덕관리업체의 특징 11번째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버티면서 소송을 남발합니다. 가장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는 국면입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힘겹게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고, 그리고 기존 관리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업무 인수인계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악덕관리업체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니까 무효다 라는 취지의 억지를 부리면서 관리사무소 문을 걸어 잠그고 중요 서류와 업무용 PC를 반출하거나 파기합니다. 심지어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관리사무실을 점거하고 새로운 업체 직원들의 진입을 막기도 합니다. 결국 새로운 관리단은 기존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관리사무실에 대한 명도단행 가처분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로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과 함께 강제 집행을 해야만 건물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비상식적으로 반발하면서 소송까지 감수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건물을 통해서 얻고 있었던 그런 부당한 이익이 많았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악덕관리업체의 11가지 공통된 특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언급한 특징 말고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다양한 특징들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악덕관리업체가 존재하고 이들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원인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단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결국 악덕관리업체를 내보내고 건물 관리를 정상화시키려면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정상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상식적인 관리단 임원진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단 임원들에 대한 구분 소유자들의 민주적 통제 체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특징들이 발견된다면 현재 관리업체가 정상적으로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합건물관리단 관리업체 변경 총정리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